카카오페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매수 추종자가 많아요. 기관 SK하이닉스보다 거의 40%? 그 정도가 더 높아요. 시가총액이. 대단한 카카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수다. 오늘은 쪽집게 주식수다를 여러분과 만나는 날이죠. 그런데 정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녹화가 하기 싫을 정도로 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속상하시죠? 하지만 저와 함께 이번 주 어떻게 진행이 됐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속상해 한마디죠. 3000포인트, 주초 월화수까지는 3000포인트에서 놀았어요.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오늘 하락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수는 별로 빠진 것 같지가 않은데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죠. 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특징주로 좀 보겠지만은요, 카카오 사형제라고 해야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들 종목이 급등을 해가지고 지수를 또 어느 정도 맞춰놨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체감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번 주는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많이 우울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제 방송 보시고요, 주말 동안에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잘 쉬어야 돼요. 어차피 장 안 열리잖아. 더군다나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반장밖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주말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내시고 월요일 날 딱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3000포인트 돌파해서 3050포인트 지난주는 가지 않을까? 라고 이번 주를 예상해봤는데 예상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진입을 한 지지대 영역 2900이죠. 이 부분 지지가 돼야 됩니다. must. 의무라는 거죠. 이거 지지 못하면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위험 관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확률상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깨진다면 거기서 위험 관리를, 왜냐하면 폭은 적잖아요. 지금부터 1%밖에 안 된다고요, 그 폭이. 그래서 만약에 지지에 성공을 한다면 그 선두에는 IT, 특히 반도체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하나 가보죠. 간밤에 미국 증시 휴장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휴장이었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휴장 다음 날은 반장만 열려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미국 증시는 걱정 마라. 왜 그러냐면 추수감사절 그 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는 확률상 10번이면은 6대4 혹은 7대3 정도? 요 정도, 6.5 정도 된다 그랬죠.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컸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했는데 미국 시장은 괜찮아요. 그쵸? 그리고 오늘 밤 미국 시장 반장이 열리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스닥 오늘 하락 원인 중에 하나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이거 전파력에 대한 검증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이슈가 되면서 미국 선물이 또 하락했거든요. 오늘 밤에 반장 열리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 급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덜 빠졌네 하면 모레, 즉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무척 커요. 즉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노출돼서 이거 다시 재팬데믹 그래가지고 훅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2900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P 보시죠.
아주 좋아요. 얘네들만 뭐 다를 거 있나? 나스닥 좋아요. 미국 시장은 제 예상대로 갔습니다. 근데 그 반응을 우리나라에서 못 해줬네요. 이게 좀 아쉽죠. 커플링, 디커플링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스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미국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기는 봐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과연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가? 거기다가 플러스 쇼핑 시즌이 이제 들어갔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것이 오늘 밤, 그리고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 그것까지 하면은 별로 나쁜 적이 없어요. 거의. 역대적으로 보면. 거의는 아니죠. 한 65% 상승한 거니까 35%는 하락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요인, 플러스 요인은 블랙 프라이데이. 이 부분. 더군다나 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우리나라 주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군다나 D램가 이제 턴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IT 선두에 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중국 가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약간 눌렸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과정에서요, 단단하게 올라와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요,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잖아요. 거기 지지하는 흐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요. 다시 이거 뚫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대만 증시가 오늘 급락을 했죠. 바이러스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나스닥이 뚝 떨어지고 특히 다우가 1% 선물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1.6%. 그런데 우리나라 따라간 것 같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네들은 떨어질만 하죠. 이만큼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여기 3,300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다소 아쉽죠? 이거 왜 그럴까? 잠시 뒤에 수급 동향을 보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이거 3,000선이 아니라 3,300선이 있어야 돼요. 아쉽죠? 주변 환경 다를 거는 뭐가 있죠? 대선이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 근데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만 하나? 유럽은 안 하나?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 인상 우리나라만 하나? 금리 인상 마이너스 요인이 있던 건 분명해요.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거는 확진자 수 증가.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도 왜 그럴까? 그런데 오늘 1.5% 정도 하락하면서 2,936포인트 밑에 2,900선이 절대 지지자리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지지하려고 하는 아주 패턴이 다 나왔거든. 만약에 깨지는 위험 관리는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피디님 기억나요? 제가 하락한 날 이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제 생방송에서 말미에 제가 꼭 한마디는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변동성이 커서 낙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좀 마련해 놓은 것을 마지막으로 제 멘트로 남기겠습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최저점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세게 한 방 맞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 차이예요. 그러니까 2,900포인트 이걸 꼭 기억하시고 거의 3시 이후에 2,900포인트를 회복을 못해? 만약에 하락을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은 늦었지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현금화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안 깨질 것 같아요. 확률상 제 생각엔 80%. 그러면 IT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죠. 지지대 영역에서 상대적인 강세가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는 메타버스가 또 뛰어 올랐었고요. 제약바이오가 또 뛰어 올랐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라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었죠. 그래서 뛰어 올랐어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요. 지수는 1.5%, 3,000포인트에서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2.5%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종목들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한번 보실까요? 하이닉스만 보더라도요. 고점 대비해서는요. 거의 10% 빠졌어요. 오늘 저가까지. 거의 10%.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만큼 빠졌으면 지수는 푹푹 빠졌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그리고 카카오. 이 세 종목이 거래소거든요. 세 개의 시가총액이요. 2등이에요.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커요. 조금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세 개를 더하면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수는 완만하게 빠진 것 같은데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이게 여러분들의 함정이었어요. 왜 지수 이만큼 빠지는데 내 거 왜 이렇게 그래서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부터 항상 중요한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하나씩 볼게요. 바로 이놈 때문입니다. 외국인 선물. 다만 주식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는 뭐 추세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조금 팔았는데 이거 파는 거 1,700억? 900억? 크지는 않죠. 이걸로 매도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아니에요. 팔 만큼 팔았어요. 소위 선물 옵션에서 제가 어저께 선물 옵션에서 한번 세게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는 1,000억 매수였다가 플러스 장 후반에는 5,000억까지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장 막판에 줄여서 마이너스 2,600억으로 끝났어요. 완전 장난한 거죠. 그러면서 주식은 그렇게 팔지 않고 살 거 사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죠. 1조 2천억 매도를 했어요. 여기 보면 1조 4천억 정도 매수했어요. 오늘까지 1조 4천억 정도 매도했어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나온다면이라는 물음표가 찍히기는 하는데요.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기관의 방어력인데 특히 연기금.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모가지가 이제 위태롭게 생겼죠. 그러니까 안전빵. 나 여기서 모험 안 해. 팔 거 팔고 재계약 준비할 거야. 뭐 이런 연말 클로징이라 그러죠. 북 클로징. 예, 그거 준비를 하는 게 그래서 매수가 쉽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뭐 기관 같은 경우 계속 매도가 나오니까 이러한 원인 때문에 종목별 장세, 뭐 일부 종목에서 테마에서 나왔지만 전반적인 하락이 바로 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뭐 핑계 겸사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시장 구조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파생 시장에서 수익을 계속 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화가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것이 당장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평균치가 맞춰지는 거는 분명해요. 예, 미국이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올라가면서 맞춰질지, 우리나라 가만히 있고 미국이 떨어지면서 맞춰질지, 대만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치는 맞춰지니까 순환매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 다만 2,900선이면 저는 매수를 하고 만약에 종가상 이탈을 하면 거기서 위험관리. 말이 너 장난해? 2,900선이면 매수하라며. 근데 2,900 떨어지면 매도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투자 전략이라는 부분 잘 살펴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주 화두가 되는 종목 앞서 발빠른 시황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체크를 하고 넘어가죠. 카카오페이입니다. 어제 20%가 넘게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신규주 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에 지수를 초정해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그렇게 두들겨 패는 연기금이 얘네는 사요. 그러니까 나름 강한 거야.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기에 코스피 200 편입이라는 이슈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달려드는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 즉,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매수 추종자가 많아요. 기관. 외국인도 그렇고.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위험 부담을 안고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뭐 5일선 정도 오면은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여유 있게 생각하시든가 아니면은 1박 2일 혹은 뭐 짧게 데이 트레이딩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카카오뱅크 이 두 종목만 보더라도요. 거의 뭐 시가총액 카카오까지 생각하면 시가총액이 월등히 많아요. 한 50% 더 높나 그럴걸요? 제가 아까 대강 계산을 해봤는데 SK하이닉스보다 거의 40%? 그 정도가 더 높아요. 시가총액이. 대단한 카카오입니다. 대신 이 카카오 그룹의 엄마인 카카오는 제자리죠. 왜 그럴까? 예, 애들한테 맛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래 너 분가했으니까 너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용돈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분할이 되면 모기업은 주가가 약화가 되긴 마련이에요. 그래서 약화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말씀을 드렸고요. 카카오뱅크 역시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왜냐면은요. KB금융이라든가 이런 금융 지주사보다 월등히 높아요. 한 근 2배가 돼요. 시가총액이. 카카오뱅크가. 얘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데. 하지만 성장성에 점수를 준다라는 거. 그리고 원래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에서는 별 수 없이 금융주 비중? 그러면은 KB금융이나 이런 거 비중 조금 줄여서 얘를 사야 돼서 맞춰야 되겠네. 금융주 비중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점 잡고 올립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5만 원 선 정도. 여기에서는 매수가 맞습니다. 왜? 박스권 트레이딩이라 그랬죠. 이 부분. 여전히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보는데 최대 치수 9만 원 선 정도 보시고요. 그 중간에 8만 원 선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어요. 8만 원 선에 강력한 저항대. 그러니까 요거 삼으시고 지금은 이 종목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네요. 아주 여유 있게 완만하게 올라오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관심권은 두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올해 뭐 최대 히트 종목이라고도 봐야 되고요. 오딘 게임 성공도 있지만은 기관의 매수, 메타버스, NFT 또 다 관련돼서 또 움직이는 흐름 안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주도주는 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앞에 11만 원의 전 고점이 있죠. 이 종목은 9만 원과 11만 5천 원의 박스권 전략으로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 오늘 저번에 고점을 뚫은 종목도 있지만 다시 내려왔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저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소위 카카오 그룹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 안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또 위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를 갖다가 버티는 역할을 해줬는데요. 야, 인간이 안 움직인다. 예,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은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엄마는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밥 챙겨줘야 돼요. 예, 너무 비유가 멀리 갔나요? 그런 형식이에요. 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 악재 노출이 여기서 급박하게 정보 규제 급하게 있고 그거를 다 가격 메리트 생겼다고 해서 여기서는 11만 5천에서는 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목표가까지는 오지는 않았어요. 13만 8천 원 정도 1차, 15만 5천 원, 15만 원 뭐 여기 선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가지고 있는 분들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화두 종목, 갑자기 튀어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시젠입니다. 3분의 1 토막 났죠? 고점에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넘어갔기 때문에 끝났어. 저도 물론 끝났다고 얘기를 했고 최고점에서 여러분들께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 이러한 부분에서 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확진자 수가 만만치 않고 미국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서 봉쇄령이 떨어졌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인가요? 3주 동안인가요? 집 밖에 나오지 마. 응급한 일 제외하고는 집 밖에 나오지 마. 봉쇄령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당연히 진단키트도 많이 팔리지 않겠어? 거기다가 많이 떨어져서 3분의 1 토막 났어. 그래서 올라오는 흐름 안에서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다음 주까지는. 다만 여기에서 야, 이제 다시 가자. 작년처럼. 코로나 아니에요. 항상요. 제가 예시를 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슈, 악재도 그렇고 호재도 그렇고요. 각 종목별로 악재, 호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세게 맞았을 때가 가장 아파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얼하고 나중에는 제가 많이 맞아봐서 아나?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게 점점 통증이 덜해요. 이것이 악재 반응이고요. 호재도 똑같아요. 처음에 호재가 빡 나왔을 때는 우와 하다가 두 번째 비슷한 호재가 나오면 그걸로 반응을 별로 안 하거든요. 세 번째는 밋밋하고 네 번째가 만약에 나온다면 투정이 맞기 시작해요. 왜냐? 그 호재가 다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와서 이게 또 골치가 아프다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늘 급등했는데요. 그것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대 치수로 놓고 보면은 9만 원에서 10만 원 선까지는 요 사이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영역도 돼요. 다만 급등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잡기보다는요. 차익 매물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음 주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 2,900선이 지지가 되는 흐름이 확실히 나왔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반장이지만 양호하게 흘렀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IT, 특히 반도체 쪽의 주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바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어요. 왜 그랬을까? 외국인 기관이 조금 산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반도체가 기대는 할 만하구나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같은 경우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속 아플 수도 있고 못 사신 분들 속 아플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만 9,500원 전후 12만 원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는 계속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수. 예, 여기에서는 11만 5천 원 목표가라고 그랬는데 뛰어넘으니까 예, 여기에서 일단 매도하고 오늘 최저점이 11만 3천 원이에요. 여기에서 매수 VIP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도 드리고 예,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 매수 말씀드려서 진입했어요. 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선택을 한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쪽 가능성이 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한 거거든요. 11만 3천 원 최저가에서 운 좋게도 매수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분석상 11만 3천 원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사야 돼. 이런 구역이라는 거죠. 예, 매매는 실행이거든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 계획을 짜서.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주도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주 한번 기대해볼만 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어제도 생방송을 했는데 항상 월요일 날은 제가 혼자 이번 주 핫할 이슈, 증시 일정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 아시죠? 다음 주도 빠지지 않고 할 겁니다. 저녁 7시 월요일 생방송으로 핫할 이슈, 관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무료 문자를 드립니다. 오늘의 전략, 오늘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 그런 부분. 그리고 요즘에는 장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종목 관련 문자는 잘 안 드리고는 있는데요. 확실히 돌아섰다. 그리고 이 종목은 괜찮다라는 부분은 문자로도 종목을 드려요. 그러니까 무료 회원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010-9628-8231 9628-8231 문자로 신청해서 보내주시면요 무료 회원 가입을 해서 문자도 드리니까요. 예, 그때그때 또 맞춰서 드리니까 많이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저의 방송 도움이 되셨고, 그리고 또 저의 열리 감동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도 좀 응원 좀 해주세요. 힘내라고. 아시겠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특히 뒤로 올수록 더 그랬죠. 수, 목, 금. 예,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시장은 내일 보고 하는 거죠. 예, 다음 주를 위해서 한 주 편히 마무리해 짓는 주말 편히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